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안전도시지수 세이프 시티즈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0곳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내 핸드폰 너가 가져갔지? 슬로바키아 여성들이 한국 버스 안에서 한국 남자를 소매치기 취급하는데 대한민국 서울 한 버스에서 3명의 외국인 중 1명이 한 명의 한국인을 붙잡더니 소리 지릅니다. 내 핸드폰 너가 가져갔지? 당장 내놔. 한국인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그런데 뒤에 노려보던 한 남자가 갑자기 3명의 외국인에게 다가오는데요. 한국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슬로바키아에서 온 여성 리스코바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버스 회사 기술 담당팀으로 일하고 있는 리스코바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멋진 동료인 비차와 제너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버스 회사의 삼총사와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사랑하지만 세상에는 보고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버스와 번화한 거리, 그리고 멋진 것들을 상상하며 모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확인해 보니 중국은 저희 예산에 비해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저희 회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갈 사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는 매일 유럽을 누비고 다니는데 또 유럽을 가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저희는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비차가 한국은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나마 가끔 저희 버스에 타는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은 분들 정도로만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짐을 싸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의 브라티슬로바키아 공항과는 전혀 달랐으니까 다. 크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만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비스에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설의 청결함부터 직원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단순히 방문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효율성과 혁신에 관한 것이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은 전자표지판,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승객이 제 시간에 항공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 시스템을 갖춘 기술의 허브였습니다. 항공 여행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으며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작동하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영어권 택시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택시 기사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택시 서비스 덕분에 목적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서비스의 효율성도 인상적이었어요. 택시가 잡히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운전기사도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차는 깨끗하고 편안해서 한국에서 탔던 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이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서비스의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설의 청결함부터 직원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바로 여기야. 정말 여기 왔구나. 흥분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순간이었죠. 버스와 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가 너무 매끄럽고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최대한 많은 것을 구경하려고 애썼어요. 솔직히 슬로바키아에서 보는 풍경들은 황무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유럽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예쁜 풍경이 펼쳐지지만요. 한국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용하던 비차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질문도 하고 매우 흥분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봐온 제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후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서비스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쉬웠고 낯선 땅에 온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첫 승차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혼동하거나 흥정할 여지가 없는 예상. 요금이 화면에 바로 표시되어서 놀랐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요금은 저희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택시가 곧바로 도착했고 택시에 올라타자 정중한 기사와 깨끗하고 편안한 차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경험했던 택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내를 순항하는 동안 운전기사가 GPS 지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며 쉽게 교통체증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경적이나 난폭 운전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 인주행이 가능했어요. 카카오 택시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카카오티 저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카오 택시 경험은 단순히 편안한 승차감을 넘어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카카오 택시 앱은 기사의 세부 정보, 차량 정보, 심지어 친구와 동승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고국의 택시 서비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택시를 타면 종종 승차 거부를 당하곤 했어요. 기사가 최단 경로를 택할지, 차량 상태가 좋은지, 정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은 모두 사라집니다. 손끝으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택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차가 끝나고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에서 내린 저희는 긍정적인 경험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카카오 택시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피곤하지만 설렘으로 가득 찬 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탐험해야 할 나라, 타야 할 버스,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거리를 탐험하고 멋진 버스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했어요. 물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은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전기가 공급돼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정류장에는 전기버스를 위한 충전소도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슬로바키아에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은 약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제대로 작동했어요. 저희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은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깨끗했어요. 내부도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공간도 넉넉했으며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집에서 타던 붐비고 시끄러운 버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곳에 간다는 사실에 흥분한 채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는 버터처럼 부드럽게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승차감도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버스는 솔직히 냄새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중국산 버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격이 항상 급한 비차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입니다.
버스에서 없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한국인이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차는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왜 내 핸드폰 가져가? 당장 내놔. 한국인 승객은 순간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바로 버스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핸드폰은 비차의 핸드폰이 아니었고 그 한국인의 핸드폰이었어요. 저희는 휴대폰이 당연히 영영 사라진 줄 알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믿기시나요? 버스기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었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직함과 친절함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슬쩍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핸드폰 한 개면 거의 1000유로 정도인데 슬로바키아 한 달 월급입니다. 솔직히 누구든지 가져갈 만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꿎은 한국인을 의심했던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해한다는 듯이 웃더군요. 이 사건을 겪은 후부터는 비차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비차는 이것이 단순히 버스와 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존중,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운전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펀지처럼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희는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슬로바키아에 한국의 작은 조각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전자버스 정류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표지판과 벤치가 있는 일반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미니 지휘센터 같았어요.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 노선도 및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돼요.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 거스름돈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거나 매표기에 넣고 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예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드를 터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로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버스, 지하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도 작동합니다. 이 너무 편리해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버스 기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운전기사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했으며 도로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과 시스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청결과 유지보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스는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었어죠.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대중교통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계속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새로운 정보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희는 영감과 동기를 얻었고 배운 것을 슬로바키아로 가져갈 준비가 되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는 것도 알았고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는 서로 소통하는 방식, 대중교통 이용 방식, 생활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오기를 정말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많은 거를 적용한다면 슬로바키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안전한 거리, 낮은 범죄율 강도,
절도 공격에 대한 사례를 거의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항상 관광경찰의 지원이 있습니다.